만약 지금 당장 전기가 끊겨 90일 동안 지속된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괜찮을까요?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 실제로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전 후 첫 48시간 동안 90%의 사람들은 식량, 물, 그리고 모든 대안을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적으로 그 상황에 좌우됩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몇 분 안에 보여드릴 내용은 당신을 상위 5%의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패닉 없이, 절망 없이, 그리고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3개월간의 전력망 마비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해왔고 10년 이상 종이 위에서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장비와 전략을 시험하고 다듬고 실제로 사용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족의 식량과 수분 공급부터 본 건강 유지, 그리고 세상이 어둠에 잠겼을 때 통신 유지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정확한 11가지 품목 체크리스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론도 군더더기도 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심지어 빠듯한 예산으로도 가능한 전투에서 검증된 대비책들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실수를 어디서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모두가 준비해야 할 시나리오를 위한 완벽한 생존 청사진입니다. 장기 식량 비축. 전기가 끊어지면 하룻밤 사이에 식량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식료품으로 가득 찬 냉장고는 과학실험이 되기까지 약 4시간밖에 없습니다. 냉동실은 열지 않는다면 최대 48시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획했던 전자레인지 저녁 식사는 그냥 꽁꽁 얼어버린 실망 덩어리일 뿐입니다. 이제 이곳이야말로 적절한 장기 식량 비축이 똑똑한 선택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선택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찬장에 몇 상자 크래커를 던져넣고 스스로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이나 신선한 음식에 접근할 수 없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90일 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실제 칼로리 밀도가 높고 영양분이 풍부하며 유통기한이 긴 식량 비축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1500에서 2500 칼로리 사이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90일로 곱하면 1인당 최소 13만 5천 칼로리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라면 한 박스가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죠? 비상식량의 핵심인 동결 건조식품부터 시작합시다. 마운틴하우스, 나 레디와이즈와 같은 브랜드는 비상식량 준비를 완전히 혁신했습니다. 말 그대로 물만 넣으면 뜨겁거나 차갑게 몇 분 안에 비프 스트로가노프, 스크램블 에그 또는 칠리 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아니, 정말입니다. 저는 이것들을 가지고 블라인드 맛 테스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음식들은 마일라 파우치에 밀봉되어 있습니다. 가볍고 선반에서 최대 25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번 사서 가끔씩 교체해주면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식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효율성입니다. 파우치 하나가 일반적으로 500에서 800 칼로리를 제공하며 실제 단백질, 탄수화물, 심지어 채소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식량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으로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진지한 식량 저장의 기본이 되는 쌀, 파스타,
콩, 귀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들은 당신의 탄수화물 공급원이며 싸고 제대로 보관하면 영원히 보관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용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산소 흡수제와 함께 마일라백에 제대로 보관된 백미는 30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30년입니다. 파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린 콩은 25년에서 30년입니다. 약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이 필수품들을 90일 동안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일라백을 5갤런 양동이에 쌓고 라벨을 붙인 다음 필요할 때까지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대량 곡물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정말 지루합니다. 그래서 통조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참치, 닭고기, 연어와 같은 통조림 육류, 통조림콩, 채소, 수프, 스튜. 이것들은 당신의 단백질 공급원, 풍미 증진제, 그리고 사기 보존제입니다. 2주 동안 평범한 쌀밥만 먹다가 고춧가루와 약간의 통조림 토마토를 넣은 통조림 검은 콩은 미식가의 식사가 됩니다. 믿으세요. 위기 상황에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의 심리적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조림 음식은 또한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뚜껑을 따서 먹으면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지쳤을 때, 연료 공급이 부족할 때, 또는 요리를 할 수 없을 때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풀탭캔을 구하세요. 배고프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어둠 속에서 캔 따개를 찾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인 판도를 바꾸는 두 가지 품목을 공유하겠습니다. 땅콩 버터와 분유. 땅콩 버터는 생존의 황금입니다. 건강한 지방, 단백질, 그리고 연료가 바닥났을 때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충분한 칼로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스푼에 약 100칼로리가 들어있으며 개봉 후에도 냉장 보관이 필요 없습니다. 찬장에 12개의 병을 보관하고 사용할 때마다 교체하세요. 빠른 에너지가 필요할 때, 다른 모든 것이 요리를 필요로 할 때 저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분유는 화려함으로 어떤 상도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터무니없이 유용합니다. 칼슘과 단백질을 제공하며 인스턴트 매시드 포테이토, 맥앤치즈, 오트밀, 심지어 커피 한 잔을 만들 때도 완전히 판도를 바꿉니다. 잘 보관되는 종류를 구하고 제대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신선한 우유와 똑같은 맛은 나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옵션을 원한다면 비상식량 버킷이 답입니다. 이것들은 물만 있으면 되는 완전 동결 건조식품으로 채워진 미리 포장된 쌓을 수 있는 버킷입니다. 측정할 필요도, 나누어 담을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열고 물을 넣고 먹으면 됩니다. 오가슴 파머스, 레거시 푸드 스토리지, 레디와이즈와 같은 회사들은 이것들을 30일, 60일, 90일 비축량으로 판매합니다. 장기 비상사태와 최대한의 편의성을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네, 초기 비용은 더 들지만 마음의 평화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 버킷을 잡고 30일치 식량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안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당신의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든든한 식량 공급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가족을 돌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선반이 비고 후회와 빈 찬장만 남게 되기 전에
지금 비축해 두십시오. 물 저장 및 정수 시스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음식 없이 몇 주를 버틸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방 저장량을 태우고 신진대사를 늦추고 당신을 살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물은 상황이 정말 나빠지기까지 길어야 3에서 5일밖에 없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시립상수도 시스템이 펌프질을 멈추면 매일 아무렇지 않게 틀던 수도꼭지는 쓸모없게 됩니다. 당신은 공식적으로 상수도망에서 벗어나게 되며 수분 공급이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알아야 할 계산법이 있습니다. 표준 권장량은 1인당 하루 1갤런의 물입니다. 이것은 음용, 기본적인 요리, 최소한의 위생을 포함합니다. 91 정전을 위해 1인당 90갤런이 필요합니다. 4인 가족은 360갤런이 필요합니다. 네, 많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저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다면 55갤런 물통이 최고의 표준입니다. 식량 등급이며 쌓을 수 있고 비상사태가 닥치기 전에 수도꼭지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물 보존 농축액을 추가하면 물을 최대 5년 동안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통을 놓을 공간이 없다면 여러 개의 5갤런에서 7갤런 용기를 사용하세요. 아쿠아테이너와 릴라이언스는 튼튼한 브랜드입니다. 이것들을 옷장, 침대 및 차고 등 어디든 넣어둘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하기 전에 실제로 채워두는 것입니다. 빈 물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점검을 해봅시다. 100갤런을 저장한다고 해도 추가물을 정화할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은 마르고 빗물, 강물, 연못물은 처리 없이는 안전하게 마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휴대용 정수 필터가 당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라이프 스트로, 소이어 미니, 카타딘. 필터는 작고 가볍고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99.99%의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의심스러운 수온에서 병을 채우고 필터를 통과시켜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수천 갤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필요 없고 비상용 가방에 넣어둘 만큼 작습니다. 저는 예비로 이 필터 3개를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고장나거나 분실되거나 오염되면 백업이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옵션으로는 정수알약이나 액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적은 노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제품입니다. 포터블 아쿠아나 아쿠아테브스 같은 브랜드는 저렴하고 가볍고 효과적입니다. 물 1리터에 알약 하나를 넣고 30분 기다리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비상용 가방에 넣거나 필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의 백업으로 완벽합니다. 단점은 약간의 화학적 맛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지만 솔직히 충분히 목마르면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물을 옮기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시냇물까지 반 마일을 걸어가야 하거나 빗물을 모아야 한다면 물을 피난처로 다시 운반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접이식 물통은 이럴 때 매우 유용합니다. 보관 시에는 평평하게 접히고 여러 갤런을 담을 수 있도록 확장되며 운반하기 쉽습니다. 저는 최소한 2-3개의 다른 크기의 물통을 가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빗물 수집도 잊지 마세요. 집에 홈통이 있다면 55갤런 드럼통과 파편을 걸러내는 스크린을 사용하여 간단한 시스템을 설치하세요. 빗물은 자동으로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지만 필터를 통과시키거나 알약으로 정화하면 재산을 떠나지 않고도 재생 가능한 수원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물은 협상 불가능합니다. 불편함, 추위, 심지어 배고픔도 한동안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빠르게 멈춥니다. 몸은 기능을 멈추고 뇌는 흐려지고 나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 시나리오에서 나쁜 결정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저장하세요. 더 많은 물을 정화할 여러 방법을 갖추세요. 모든 물방울을 액체금처럼 소중히 다루세요. 수도꼭지가 마르면 물은 당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됩니다. 태양광 발전기 및 보조 배터리. 음식도 있고 물도 있고 배불리 먹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집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조용한 동굴로 변할 때 현실이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사치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장비는 반드시 충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전등, 비상라디오, 의료기기, 통신용 전화기. 이것들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태양광 발전기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가 됩니다. 구식의 기름 많이 먹는 시끄럽고 연기를 내뿜는 발전기는 잊으세요. 저는 잭너리, 블루티, 에코플로, 골제로와 같은 브랜드의 깨끗하고 조용하며 태양열로 작동하는 휴대용 발전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비들은 정말 판도를 바꿉니다. 태양광 패널을 햇볕에 설치하고 발전소에 연결하면 햇빛만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연료도 연기도 소음도 없습니다. 이 장치들은 며칠 동안 당신의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고 해가 뜰 때마다 재충전됩니다. 적절한 태양광 발전기로 무엇을 구동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태블릿, 노트북, LED 조명 및 램프, 충전식 배터리 충전기, 비상 라디오, 휴대용 선풍기, 시스템 크기를 잘 맞추면 미니 냉장고, 수면 무호흡증 환자를 위한 CPAP 기기, 심지어 충분한 용량이 있다면 핫플레이트나 인스턴트 팟과 같은 소형 전기 조리기구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와트와 용량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500와트시. 장치는 휴대폰을 수십 번 충전할 수 있습니다. 2000와트시. 장치는 중요한 시스템을 며칠 동안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숙제를 하세요. 실제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계산하고 그에 따라 구매하세요. 그리고 전문가 팁입니다. 전력 시스템을 계층화하세요. 대형 태양광 발전기를 메인 허브로 사용하세요. 그런 다음 여러 개의 소형 태양열 보조 배터리를 백업으로 추가하세요. 이 소형 장치들은 벽돌 크기입니다. 낮에는 햇빛이나 USB로 충전되며 밤에는 전화, 태블릿을 충전하거나 작은 조명을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전력을 제공합니다. 일부는 내장형 손전등과 여러 충전 포트도 함께 제공됩니다. 비상용 가방, 자동차, 비상키트에 하나씩 넣어두세요. 너무 많은 백업 전력을 가졌다고 후회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모두가 잊어버리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케이블, 어댑터, 그리고 충전식 배터리. 왜냐하면 당신이 손전등을 절실히 필요로 할 때마다 배터리가 다 달아라 있을 것이고 트리플 A가 필요한데 더블 A만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USB-C, 마이크로 USB, 라이트닝용 예비 충전 케이블과 다양한 벽면 어댑터 및 차량용 충전기를 전용 정리 가방에 보관하세요. 충전식 AA, AAA, C, D 배터리를 충분히 비축하세요. 태양광 발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좋은 배터리 충전기를 구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전체 전력 설비를 미래에 대비하고 전력은 있지만 올바른 커넥터가 없어 분노를 유발하는 순간들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실생활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대규모 얼음 폭풍 이후 일주일간의 정전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발정이, 패널, 그리고 충전식 배터리 비축이 있었기 때문에 이웃들은 이틀째부터 암흑 속에 있었지만 전화는 충전되고 불은 켜져 있었으며 비상 라디오는 내내 작동했습니다. 그것은 편안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정보를 얻고 연결을 유지하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준비의 힘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길 때 전력은 당신을 외부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비상 경보를 받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한 암흑 속에 앉아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에 투자하세요. 배터리를 비축하세요. 시스템을 중복으로 갖추세요. 왜냐하면 태양은 매일 뜨겠지만 당신의 전화는 스스로 충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명 솔루션. 이제 충전할 전력이 생겼으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이 공포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는 전력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전력망이 다운되면 그 귀여운 작은 테이블 램프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나 막연한 희망에 의존하지 않는 조명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초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아늑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입니다. 게다가 정전시 당신의 인내심보다 더 빨리 녹아내립니다.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오래 지속되고 전력을 낭비하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당신의 세상을 밝혀줄 도구들입니다. 태양광 랜턴부터 시작합시다. 이것들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분위기 조명의 숨은 영웅입니다. 낮에는 햇볕이 잘 드는 창문에 놓거나 밖에 걸어두면 충전됩니다. 그런 다음 밤에는 부드럽지만 밝은 빛을 몇 시간 동안 제공합니다. 일부 모델은 완충시 밤새도록 작동합니다. 많은 모델이 USB 포트를 가지고 있어서 휴대폰이나 라디오를 충전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 다재다능한 챔피언입니다. 엠파워드 루시와 골제로 라이트하우스 같은 브랜드는 훌륭합니다. 게다가 연료도 소음도 지저분함도 없이 오직 햇빛과 좋은 분위기만 있습니다. 다음은 LED 손전등입니다. 배터리를 사탕처럼 먹어치우고 방을 겨우 밝히는 할아버지의 손전등이 아닙니다. 현대 LED 손전등은 엄청나게 밝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며 몇 년 동안 지속됩니다. 고품질 LED 손전등은 당신의 뒷마당 전체를 밝히거나 1시간 만에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고도 완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림라이트, 페니크스, 앵커와 같은 브랜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 방에 하나씩 채 하나, 비상 가방에 하나, 그리고 베개 밑에 하나를 두세요. 충전식 배터리와 태양광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면 몇 달 동안 지속 가능한 조명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이제 헤드램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면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평소에는 사치였던 핸즈프리 조명은 정전 시에는 절대적인 생명 구조원입니다. 요리하기, 뭔가를 고치기, 어둠 속에서 걷기, 독서. 헤드램프는 손전등을 이빨로 물고 있으려 노력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볍고 조절 가능하며 대부분의 현대식 제품은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LED입니다. 몇 개 장만하면 이것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의아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배터리는 다 닳았는데 여전히 빛이 필요합니다. 이때 손으로 돌리는 크랭크, 조명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손으로 돌리면 됩니다. 햇빛도 배터리도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몇 분 돌리면 정전이 던지는 어떤 이상한 시나리오도 헤쳐나갈 만큼 충분한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왠지 모르게 만족스럽습니다. 이튼과 러닝 스네일 같은 브랜드는 라디오와 휴대폰 충전기도 포함된 튼튼한 크랭크 조명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잘것없는 야광봉을 간과하지 마세요. 물론 방을 밝히지는 않지만 신호 보내기, 길 표시하기 또는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밤의 위안을 주는 빛을 제공하는 데 놀랍도록 좋습니다. 하나를 꺾어 텐트나 복도에 던지면 짠! 몇 시간 동안 은은한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싸고 재미있고 놀라울 정도로 유용합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야광봉을 비축해 두세요. 결론적으로 빛은 단순히 가시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둠에 잠겼을 때의 안전, 편안함,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잘 밝혀진 피난처는 세상이 영원히 밤처럼 느껴질 때 사기를 높이고 사고를 줄이며 정신 건강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조명에 인색하지 마세요. 미래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멀티툴 및 수동 공구, 음식, 물, 전력, 빛을 갖추셨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문명에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기로 결정했을 때 모든 것을 작동하게 유지해줄 도구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없고 수리공도 없고 방금 고장난 것을 고칠 유튜브 튜토리얼도 없을 때 당신은 모든 것과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덕테이프와 희망 이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때 수동공구와 멀티툴이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성배, 즉 멀티툴부터 시작합시다. 생존의 스위스 군용칼 같은 순간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더맨, 거버, SOG. 브랜드를 선택하되 좋은 것을 구하세요. 하나의 도구, 무한한 가능성. 플라이어, 드라이버, 칼날, 가위, 와이어 커터, 병따개, 톱, 때로는 파일이나 자도 있습니다. 부러진 경첩을 고치거나 꽉 막힌 캔을 열거나 로프를 자르거나 전선을 끊거나 나사를 조이거나 어떤 이상한 상황에서든 맥가이버처럼 헤쳐나가야 할 때 튼튼한 멀티툴은 당신의 뒤를 봐줍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하나를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야전 수리부터 음식 준비, 비상 장비 수리까지 모든 것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도구입니다. 이제 어처구니 없이 간단하지만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동 캔 오프너. 진지하게 당신은 찬장에 200개의 멋진 통조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열 수 없다면 당신은 그냥 좌절의 금속 원통을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캔 오프너는 안 됩니다. 겨우 작동하는 대학 시절에 엉성한 캔 오프너는 버리세요. 저절로 끼지 않고 저녁 식사 중간에 짜증내며 그만두게 하지 않을 고품질에 쉽게 돌릴 수 있는 수동 캔 오프너를 구하세요. 이지듀즈 이시나 스윙어웨이를 추천합니다. 탱크처럼 만들어졌고 실제로 작동합니다. 양초 불빛 아래에서 칠리를 먹을 때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끼 또는 손도끼. 가스도 전기도 중앙난방도 없을 때 장작을 처리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장작을 패거나 쓰러진 나뭇가지를 치우거나 필요하다면 쉘터를 짓거나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기본적인 자기 방어에도 필요할 것입니다. 피스카스 또는 후스크바나 같은 고품질 손도끼는 자르기, 쪼개기, 부수기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나를 날카롭게 유지하고 존중하며 무엇을 하는지 실제로 모르면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잊고 지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동식 라디오.
이 작은 장치는 보이는 것보다 강력합니다. 나머지 세상이 오프라인 상태일 때도 노화 날씨 경보, AM 및 FM 방송, 그리고 비상 정보를 제공합니다. USB로 장치를 충전하고 내장 손전 등이 있으며 날씨 경보를 자동으로 수신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미드랜드, 이튼, 러닝 스네일과 같은 브랜드는 훌륭한 모델을 만듭니다. 크랭크 방식은 배터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 분 돌리는 것만으로 몇 시간 동안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고 소문이 난무할 때 실제 뉴스 및 날씨 업데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현명한 결정과 치명적인 실수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수동으로 전환될 때 이 도구들은 단지 유용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당신의 피난처를 안정시키고 당신의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그것들을 당신의 생존 스위스 군용 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매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지금 비축하고 불이 꺼지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위생 및 위생용품. 자, 음식, 물, 전력, 조명, 도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제 훨씬 덜 화려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 즉 위생과 청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세상이 어둡고 더럽고 불편해질 때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상쾌함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감염을 피하며 의사를 부를 수 없을 때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기가 끊기고 배관이 작동을 멈추면 상황은 빠르게 심각해집니다. 사랑스러운 아침 샤워는 사라집니다. 세면대에서 이를 닦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변기를 내리는 것. 네, 그 부분은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올바른 용품만 있다면 19세기에 사는 것처럼 생활하더라도 예상보다 훨씬 깨끗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궁극의 생존 해킹, 물티슈와 손 소독제. 이것들은 당신의 주머니 속 샤워입니다. 더러운 것을 다룬 후 손을 씻어야 할 때, 물티슈. 긴 하루 후 빠르게 얼굴을 상쾌하게 하고 싶을 때, 물티슈. 화장실에 갈 수 없지만 개인 위생을 관리해야 할 때, 물티슈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컴팩트하고 유통기한이 길며 정전 시에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여러 팩을 비축해 두세요. 무향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강한 향기는 매일 사용하면 금방 질리기 때문입니다. 손 소독제는 두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 마법 같은 살균 액체를 몇 번 펌프질하면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최대의 효과를 위해 최소 60%의 알코올이 함유된 것을 구하세요. 차, 비상 가방, 주방, 욕실 등 어디든 병을 두세요.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제 눈앞의 코끼리, 즉 폐기물 처리, 특히 인간 폐기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변기가 내려가지 않을 때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헤비듀티 쓰레기 봉투로 시작됩니다. 산업용 강도, 두껍고 새지 않는 봉투, 쓰레기, 폐기물 처리, 그리고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 불가능할 때 위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중으로 포장하세요. 당신의 코가 감사할 것입니다. 좀 더 품위 있는 해결책을 위해 휴대용 캠핑 변기를 구하거나 헤비듀티 라이너가 있는 양동이 시스템을 설치하세요. 휴대용 병이는 캠핑용만이 아닙니다. 물이 내려가지 않고 마당의 위생 위험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 필수적입니다. 릴라이언스와 러가블루 같은 브랜드는 스네본 뚜껑과 일회용 라이너가 있는 저렴한 양동이 변기를 만듭니다.
냄새를 중화하고 폐기물을 분해하는 폐기물 처리 분말과 함께 사용하면 울고 싶지 않은 기능적인 욕실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여성들을 위해 여성 위생용품을 잊지 마세요. 패드, 탐폰, 생리컵 또는 평소에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비축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천패드나 생리컵과 같은 재사용 가능한 옵션도 고려하세요.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휴대용 비데가 존재하며 그것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쥐어짜는 병이나 배터리 구동식 비데는 끝없는 화장지 공급에 의존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간다움을 유지시켜주는 기본 품목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치약, 칫솔, 비누, 도도란트, 샴푸.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문제 없습니다. 물 없이 사용하는 비누와 헹구지 않아도 되는 바디워시가 있습니다. 드라이 샴푸는 몇 주 동안 머리를 감을 수 없을 때 최고의 친구입니다. 치약과 칫솔을 충분히 비축하세요. 치아 위생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정전 중의 치통은 이 세상의 지옥과 같습니다. 믿으세요. 당신은 그것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위생은 허영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좋지 않은 위생은 질병, 감염, 그리고 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의료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간단한 감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청결을 유지하세요.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세요. 몸을 돌보세요. 왜냐하면 생존은 단지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 계속 나아갈 만큼 기능적이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보온 및 피난처 용품. 전기가 끊어지고 추위가 찾아올 때 생존은 단지 살아남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따뜻하게 지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천증은 당신의 준비 상태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가지고 있든, 얼마나 많은 손전등을 가지고 있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핵심천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비상용 마일라, 담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물건들은 절대적인 생명 구조원입니다. 가볍고 작고 방수되며 당신의 체열을 최대 90%까지 반사하여 되돌려줍니다.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카드 한 벌 크기의 패키스로 접어서 가방에 넣고 필요할 때까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그것으로 몸을 감싸면 갑자기 환경으로 열을 잃지 않게 됩니다. 저는 차, 비상용 가방, 비상키트, 심지어 코트 주머니 등 어디에나 이것을 12개씩 비축해 둡니다. 개당 $2 정도밖에 안 하고 정말로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마일라 담요는 비상시 임시 방편입니다. 장기간의 추운 날씨 생존을 위해서는 적절한 한랭용 침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 섭씨 10도, 화씨 50도짜리 오래된 캠핑 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영하 6, 도, 화씨 20도, 가급적 더 낮은 등급의 실제 겨울용 침낭을 말하는 것입니다. 테톤 스포츠, 콜먼, 알프스 마운티너링과 같은 브랜드는 저렴하면서도 영하의 날씨에도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침낭을 만듭니다. 추가 단열을 위해 밑에 마일라 담요를 깔면 제대로 작동하는 수면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피난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밖에 갇히거나 집이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면 방풍되고 단열된 공간을 만들 방법이 필요합니다. 고품질 텐트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사계절용 텐트를 구하세요. 이것들은 바람, 비, 눈, 추운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콜먼, 유레카, MSR과 같은 브랜드는 튼튼한 옵션을 만듭니다.
텐트가 예산에 맞지 않는다면 최소한 헤비듀티 방수포를 구하세요. 여러 개의 방수포를 구하세요. 이것들을 사용하여 비상피난처를 짓거나 물품을 덮거나 방풍벽을 만들거나 손상된 지붕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방수포는 싸고 다용도이며 터무니없이 유용합니다. 저는 항상 5에서 6개의 다양한 크기의 방수포를 비축해 둡니다. 여기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작은 품목이 있습니다. 손발 난로. 이 작은 화학 발열 팩은 마법입니다. 포장을 열어 활성화시킨 후 장갑이나 부츠 안에 넣으면 몇 시간 동안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사지가 얼어붙고 손가락의 정교함이 떨어질 때 이 물건들은 판도를 바꿉니다. 상자째로 비축해 두십시오. 싸고 개봉하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지속되며 매번 작동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분의 옷과 방수 장비를 챙기세요. 보온 내에 플리스 중간층, 단열 바지, 양모 양말, 모자, 장갑 등으로 여러 겹 입으세요. 따뜻하게 지내는 핵심은 겹겹이 입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옷을 추가하거나 벗어서 천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방수 장비는 단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젖은 옷은 놀라운 속도로 몸에서 열을 빼앗아가며 온화한 온도에서도 저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방수 재킷과 바지는 따뜻하게 지내는 것과 의료 비상사태가 되는 것 사이에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장비를 갖추면 추위에 맞서 안전하게 지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장기간의 정전 중에 추운 날씨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때 지금 준비하십시오. 구급상자 및 의약품. 전기가 끊기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료인이 됩니다. 911에 전화할 수도 없고 길 건너편에 응급진료소도 없고 문을 연 약국도 없습니다. 당신, 당신의 지식, 그리고 당신의 용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갖춰진 구급상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입니다.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당신의 구급상자는 여러 크기의 밴드, 멸균 거즈 패드, 의료용 테이프, 소독 물티슈, 항생 연고, 이부프로펜과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진통제, 화상 연고, 핀셋, 가위, 일회용 장갑, 1000개, 그리고 비상 담요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어드벤처 메디컬 키츠나 퍼스트 에이드 온리 같은 평판 좋은 회사에서 미리 만들어진 구급상자를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들은 이미 포괄적인 키트를 구성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족의 특정 필요에 따라 맞춤화하십시오. 이제 일반 의약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들은 절대적으로 필수품입니다. 진통제, 해열제, 알레르기 반응을 위한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제산제, 기침 감기약, 그리고 재수화를 위한 전해질 가루 또는 알약을 비축해 두십시오. 이것들은 필요할 때 없으면 기본적인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약에 접근할 수 없는 심한 감기는 비참합니다. 이모디움. 없는 설사는 위험한 탈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 없는 열은 심각한 의학적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여분을 구매하고 유통기한이 다가오면 교체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처방약. 당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처방약에 의존한다면 여분을 비축해야 합니다. 인슐린, 혈압약, 흡입기, 에피펜, 갑상선약, 항경련제, 당신을 살리거나 기능하게 하는 모든 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비상 대비를 위해 한두 달치의 여분을 확보하십시오. 일부 의사들은 이해하고 추가 처방전을 써줄 것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비상용품에 대한 조기 재처방을 허용합니다. 90일 정전 중에 중요한 약이 떨어지는 상황은 당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이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 여유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상응급처치 안내서를 가까이 두세요. 미국 적십자 응급처치 매뉴얼과 같은 인쇄된 책이든 휴대폰의 오프라인 앱이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심폐소생술, 상처치료, 골절 처리, 화상 대처, 쇼크 징후 인식, 그리고 의료 비상 상황 관리 방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용품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야외 응급처치 과정을 수강하십시오. 모든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해서 부상과 질병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배임, 화상, 염좌, 감염, 위장 문제, 알레르기 반응, 이런 일들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비상 상황에서는 사소한 부상도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키트를 갖추고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배우고 절대 필요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필요할 경우 준비되어 있음을 아십시오. 대체 조리 방법, 장기간의 정전 중에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축해둔 음식이 많지만 정확히 어떻게 요리할 계획입니까? 전기 스토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쓸모없는 상자입니다. 오븐은 차갑고 어두운 동굴입니다. 가스 스토브가 있다고 해도 점화에 전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 모든 말린 콩과 쌀, 봉지들이 실제로 요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대체 조리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하나의 옵션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료가 고갈되고 날씨가 변하며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백업 방법이 필요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인 캠핑 스토브부터 시작합시다. 이것들은 휴대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정의 없이 요리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프로판 캠핑 스토브와 액체 연료 스토브. 콜맨 클래식과 같은 프로판 스토브는 저렴하고 사용하기 쉬우며 어떤 철물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녹색 1파운드 프로판 캐니스터로 작동합니다. 물 끓이기, 식사 요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토브탑을 대체하는 데 완벽합니다. 단점은 프로판 캐니스터가 공간을 차지하고 결국 바닥난다는 것입니다. 90일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얼마나 요리하느냐에 따라 최소 20개에서 30개의 캐니스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제대로 보관하세요. MSR, 위스퍼라이트와 같은 액체 연료 스토브는 화이트 가스, 등유, 심지어 급할 때는 무연 휘발유로도 작동합니다. 연료 옵션 면에서 더 다양하며 극심한 추위에서 더 잘 작동합니다. 단점은 작동 및 유지 관리가 약간 더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비에 진지하다면 이것 중 하나를 백업으로 갖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고려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로켓 스토브. 이 독창적인 장치는 나뭇가지, 작은 가지, 바이오매스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태웁니다. 말 그대로 한 줌의 나뭇가지로 완전한 식사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초고온에 집중된 불을 만들어 최소한의 연료로 열을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보냅니다. 에코줌이나 실버파이어와 같은 제조된 로켓 스토브를 구입하거나 콘크리트 블록이나 벽돌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켓 스토브의 장점은 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연료원이 사실상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프로판이 떨어질 일도 없고 특별한 연료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를 모으면 요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연기이므로 실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더 간단하고 전통적인 옵션으로는 숯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작은 숯불 그릴이나 히바치는 무엇이든 요리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 채소, 물 끓이기, 통조림 식품 드기. 숯은 싸고 보관이 잘 되며 아마도 이미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숯 몇 봉지와 라이터 액체 없이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굴뚝 스타터를 비축해 두세요. 한 봉지로 사용량에 따라 며칠 동안 요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안전하게 캠프파이어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원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릴이 위에 있는 잘 만들어진 캠프파이어는 기능적인 주방이 됩니다. 물을 끓이고 주철 냄비에 요리하고 음식을 굽고 동시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안전입니다. 공간을 확보하고 돌로 불을 가두고 절대 불을 방치하지 말고 사용 후에는 완전히 끌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주철 조리 기구를 비축해 두세요. 냄비, 팬, 더치 오븐. 주철은 어떤 여론에서도 작동하고 영원히 지속되며 음식을 고르게 요리합니다. 그것은 궁극의 다용도 조리 도구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태양열 오븐. 네, 햇빛만으로 실제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태양열 오븐은 반사판을 사용하여 햇빛을 요리실로 집중시켜 섭씨 150도, 화씨 300도 이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빵을 굽고, 밥을 짓고, 채소를 굽고, 심지어 디저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화창한 날이 필요하고 일반적인 요리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료 없는 백업 옵션으로는 훌륭합니다. 올 시즌 솔라쿠커와 선오븐 같은 브랜드는 훌륭한 모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요리가 전혀 필요 없는 음식을 잊지 마세요. 차갑게 먹을 수 있는 통조림, 땅콩버터, 크래커, 말린 과일, 육포, 그래놀라 바. 이것들은 당신이 지쳤을 때, 연료가 부족할 때, 또는 날씨 때문에 요리가 불가능할 때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비축 품목에 요리할 필요 없는 옵션을 가지는 것은 모든 식사를 요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없애줍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음식은 실제로 준비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합니다. 여러 가지 조리 방법은 유연성, 중복성,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연료 유형을 비축하세요. 다양한 기술을 배우세요. 필요하기 전에 장비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세요. 왜냐하면 비상사태 한가운데는 캠핑 스토브 작동법이나 불 피우는 법을 알아낼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나중에 요리하고 배부르게 지내세요. 현금 및 물물 교환 용품. 대부분의 예비 준비자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가 장기간 끊어지면 전체 디지털 경제가 붕괴됩니다. 신용카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ATM은 오프라인입니다. 디지털 결제 앱은 쓸모없습니다. 갑자기 은행 계좌에 가득 찬 돈은 모노폴리 돈과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물리적 현금과 물물 교환 용품이 중요해집니다. 먼저 현금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비상사태가 닥치기 전에 물리적 화폐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갑에 $20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 $5, $10, $20 지폐로 구성된 전용 비상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소액 지폐일까요?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 아무도 잔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 지폐로 무언가를 사려고 하면 잔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액 지폐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지불하고 서비스에 팁을 주고 더 효과적으로 물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많이요. 최소 500달러부터 1000달러까지가 좋은 시작점입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안전하고 방화 및 방수 기능이 있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좋은 금고나 급히 대피해야 할 경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잘 숨겨진 장소예요. 자, 이제 흥미로워지는 부분입니다. 장기간 비상사태 동안 현금의 가치는 변동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상점과 개인들이 여전히 현금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물품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종이돈 대신 물품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물물교환 용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희귀해지면 엄청나게 가치 있어질 물품들을 비축해 두세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스스로 쉽게 생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화장지는 물물 교환의 황금입니다. 여분의 팩을 비축해 두세요. 상점이 비고 사람들이 절박해지면 화장지는 귀한 물건이 됩니다. 커피와 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카페인 중독자들은 다른 곳에서 카페인 보충을 할 수 없을 때 귀중한 물품을 커피 한 봉지와 교환할 것입니다. 술과 담배, 당신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최고의 물물 교환 품목입니다. 위스키 한 병이나 담배 한 갑은 적절한 사람에게는 황금만큼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특히 AA와 AAA. 모두의 손전등이 꺼지면 배터리는 화폐가 됩니다. 일반 의약품, 진통제, 감기약, 알레르기약. 이것들은 비상사태 시 선반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성 위생용품은 인구의 절반에게 필수적이며 남성 예비 준비자들에 의해 종종 간과됩니다. 라이터와 방수 성냥불을 피우는 능력은 항상 수요가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용 씨앗. 비상사태가 90일 이상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식량 생산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씨앗은 엄청나게 가치 있어집니다. 탄약, 총기 소유자라면 탄약은 빠르게 부족해지고 무기한으로 가치를 유지합니다. 비누, 샴푸, 위생용품. 사람들이 깨끗하게 지낼 수 없을 때 그들은 청결을 위해 거래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업이 붕괴되면 물물교환 경제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핵심은 작고 휴대 가능하며 비부패성이고 보편적으로 선호되는 품목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물교환을 현명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광고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물품의 정도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또는 안전한 공개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거래하십시오. 불행히도 절박한 시기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최악의 모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먼저 보호하십시오. 현실은 세상이 무너져도 돈은 세상을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을 가지는 것은 선택권을 줍니다. 물물교환 품목을 가지는 것은 영향력을 줍니다. 함께 그것들은 당신이 필요한 것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물리적인 생존 측면에만 대비한 사람들보다 더 유연하게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대비의 경제적 측면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통신 및 정보 시스템.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대비책인 통신 및 정보 시스템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잔혹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식량, 물, 장비, 물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정보로부터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당신은 눈을 가린 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사태에서 눈을 가린 채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듭니다.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휴대폰 기지국이 전력을 잃거나 과부하되면 스마트폰은 매우 비싼 문진이 됩니다. 소통할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비상통신의 기초는 고품질 양방향 무정의 시스템입니다. 저는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싸구려 워키토키가 아니라 GMRS 또는 햄 무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드랜드 GXT 시리즈와 같은 GMRS 무정의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최대 36마일의 범위를 가지며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도시 전역에 가족 구성원과 소통하거나 이웃과 협력하는 데 완벽합니다. 햄 무정의는 더 강력하고 다재다능하지만 면허가 필요합니다. 대비에 진지하다면 햄 무정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중 하나입니다. 기술자 면허는 얻기 쉽고 수백 마일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리피터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통신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이제 정보를 수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보를 아는 것은 소통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방송을 수신하는 날씨 라디오가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24시간 내내 방송되는 공식 비상 경보, 날씨 경고, 정부 정보입니다. 특정 지역 메시지, 인코딩 SAAMI. 기능이 있는 것을 구해서 해당 지역의 경고를 자동으로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미들랜드 WR1. 이 공은 튼튼한 선택이며 $30 정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휴대용 AM 및 FM 라디오는 지역 뉴스, 비상방송, 그리고 재난 시에도 방송을 유지하는 라디오 방송국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방송국이 백업 발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의 비상사태 동안 중요한 정보 허브가 됩니다. 최대 중복성을 위해 배터리, 태양열, 손으로 돌리는 크랭크,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라디오를 구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실제 지도. GPS가 고장나고 휴대폰이 방전되면 어떻게 길을 찾을 것입니까? 종이 지도는 전원이 필요 없고 위성이 필요 없으며 절대 고장 나지 않습니다. 지역주, 그리고 대피 시 이동해야 할 모든 경로에 대한 상세한 도로 지도를 보관하십시오. 중요한 장소들을 표시하십시오. 병원, 경찰서, 수원, 가족 상봉 지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가족 및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의 통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헤어지면 어디서 만날 것인가? 주 및 보조 상봉 장소는 어디인가? 누가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일반적인 통신 수단이 실패할 경우 통신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계획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식처럼 들리지만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루라기. 특히 시끄러운 비상 호루라기. 갇히거나 다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빠르게 지치게 합니다. 호루라기는 훨씬 더 멀리 들리고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쇠고리, 비상 가방, 그리고 비상용품과 함께 하나씩 보관하십시오. 3번의 짧은 신호는 보편적인 조난 신호입니다. 서면 통신 및 기록을 위해 비상용품에 공책과 펜을 보관하십시오. 의료정보, 중요한 사건, 물품 재고, 계획 등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가 사라지면 종이와 펜이 당신의 정보 시스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장치, 전용 휴대용 전원장치를 고려하십시오. 라디오, 날씨 경보 시스템, 그리고 비상용 휴대폰 하나만 충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은 태양열 보조 배터리. 다른 것을 충전하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통신 필요를 위해 비축해 두십시오. 이것이 왜 1번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목록의 다른 모든 준비는 통신과 정보에 의해 향상되거나 가능해집니다. 날씨 경보에 따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전력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다쳤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이나 구호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보와 통신은 모든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증폭제입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당신은 고립되고 혼자이며 불완전한 정보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위험합니다. 통신 장비에 투자하십시오.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정기적으로 테스트하십시오. 왜냐하면 전력망이 다운되고 혼란이 시작될 때 정보를 주고받는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생존과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단일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알겠습니다. 전기가 끊겼을 때 90일을 생존하기 위한 11가지 필수 대비책. 장기 식량 비축, 물 저장 및 정수, 태양광 발전기 및 보조 배터리, 조명 솔루션, 멀티툴 및 수동 공구, 위생 및 위생용품, 보온 및 피난처 용품, 구급 상자 및 의약품, 대체 조리 방법, 현금 및 물물 교환 용품, 그리고 통신 및 정보 시스템. 이 11가지 범주는 장기간의 전력망 마비 시나리오에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비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량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안전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이 잘못될 때 무력하게 있기를 거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목록의 모든 항목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통조림 몇 개를 더 사세요. 물통 몇 개를 채우세요. 손전등과 배터리를 몇 개 사세요. 점진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현명하게 대비책을 구축하십시오. 왜냐하면 준비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어제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불이 꺼지고 당신이 어둠 속에서 더 일찍 뭔가를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허둥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때 행동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현명하고 안전하게 지내십시오. 이 청사진이 가족의 안전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세상이 너무 늦기 전까지 종종 무시하는 생존 전략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미래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음 필수 가이드가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